어머니, 도대체 제정신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걸 보고도 며느리 탓만 할 겁니까? 차가운 김장독 옆에 쓰러진 저를 갈견한 남편이 터뜨린 절규였습니다. 제 의식은 희미했지만 그 목소리의 격렬한 분노는 제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유방암 3기로 항암 치료 중이던 제게 시어머니는 200포기의 김장 노동을 홀로 강요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못하고 뼈마디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감시와 며느리의 도리라는 압박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직전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꾀병을 부리는 것이라며 독서를 퍼부었고 저는 결국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온몸을 내던져야 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200포기의 김치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조퇴로 집으로 돌아왔다가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시어머니를 향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요. 이 사람이 암 환자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이 김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남편의 분노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권위적인 태도 앞에서 침묵하며 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격렬한 분노 앞에 당황했지만 곧 특유의 권위적인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내 아내가 꾀병을 부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다 내 아내의 사치스러운 생활 때문에 터진 일이야. 집안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쓰러진 저를 사치 때문에 징징거리는 며느리로 몰아세우며 남편에게 책임과 비난을 전가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파렴치한 변명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 사람에게 한 짓은 폭력입니다.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편에 서서 이 잔혹한 가정, 내 학대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단호한 선언에 충격받은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저의 인권에 대한 처참한 침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드디어 그 침묵을 깬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억압했던 모든 불합리함의 뿌리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안아 올리는 단단한 팔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무시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며느리의 고통을 철저히 이용했던 시어머니의 비틀린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안고 미련 없이 현관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진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냐? 며느리가 꾀병을 부리는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고 현관을 박차고 나갔고 차에 저를 태운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200포기의 김치를 하나하나 끄집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달려들어 막으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 이게 우리 아내 목숨보다 소중해요. 그는 김치통을 마당에 던져버렸고 굵은 양념이 온 마당을 피처럼 물들였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저희가 8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의 잔혹한 결말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다시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을 건드린 순간 어머니는 저에게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고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 수속을 밟았고 저희 부부는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저는
제 옆을 지키는 남편의 달라진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갈등이나 망설임이 아닌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어. 이제라도 당신 편에 서겠어. 저는 그제야 제가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자신을 불쌍한 놈으로 둔갑시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걸린 며느리에게 200포기 김장을 시킨 시어머니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저희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전에 시어머니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시댁의 돈을 탐내고 남편을 유혹하여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를 불성실한 며느리, 사치스러운 아내로 낙인 찍으며 제가 항암 치료를 핑계로 집안일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폭언으로 괴롭혔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분노와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저희의 사진, 심지어 제가 입원한 병원 정보까지 유출되면서 저는 물리적인 폭력을 피한 대신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자비한 학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격분했고 저희는 명예훼손이라는 또 다른 전쟁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가정 내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침해였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러진 현장을 목격한 남편이 제 편이라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병원의 사회복지사님이 저희의 사연을 듣고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녀의 도움으로 공익변호사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부당한 상황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예를 되찾기 위한 길고도 고통스러운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변호사님을 처음 만났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저의 떨리는 손을 잡고 지금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당신의 정당한 인권을 법적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님은 제 항암 치료 기록, 김장 당시의 신체 상태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의 허위 사실, 유포글이 담긴 온라인 캡처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저희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호소하며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며느리가 집안의 대를 끊으려 한다는 식의 감정적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중의 시선 역시 양분되었습니다. 일부는 시어머니를 옹호하며 며느리가 암을 핑계로 시어머니를 핍박했다는 악성 댓글을 달았고 다른 일부는 저의 고통에 공감하며 저희 부부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법정에 설 때마다 온몸이 떨렸고 제 병과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측 변호인은 저의 항암 치료 기록과 김장 당시의 노동 강도가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저희의 주장을 희석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과거 행실, 결혼 전 직장 생활까지 들추어내며 저를 가정을 파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남편은 매번 법정에 함께 출석하여 저를 지지해 주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르는 추악한 행동에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 역시 저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침착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김장 노동의 강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항암 환자에 대한 돌봄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무리한 노동을 강요한 행위 자체가 명백한 학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허위 사실들이 저희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증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복지사님은 제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하며 저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서 저희 부부는 지쳐갔습니다. 이 싸움이 과연 끝이 있을까? 이 고통스러운 진실 공방이 저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은 잠든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의 해방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지난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이 싸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긴 터널의 끝에서 저는 과연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길었던 법정 다툼은 마침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면밀히 검토했고 최종 변론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익 변호사님은 저희 부부의 편지를 낭독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동시에 시어머니의 행위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닌 한 인간의 생명권과 명예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가 항암 치료 중에도 얼마나 철저하게 집안일을 강요당했는지, 그리고 쓰러진 후 시어머니가 보인 비이성적인 대응과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가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와 증언 앞에서 그녀의 주장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남편은 증인으로 나서 저희 어머니는 한때 사랑하는 어머니였지만 아내를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내의 편에 서서 어머니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 분위기를 압도했고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고통스러운 단절이자 아내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님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서연 씨의 최명숙 씨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가 온라인에 유포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로 인해 제가 입은 정신적, 사회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정은 시어머니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고 즉각적으로 모든 허위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승소 소식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보다는 그동안의 억압과 고통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시어머니는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싸움 끝에 그녀는 더 이상 독선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패배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너의 아픔을 외면하고 내 명예를 짓밟은 것을 정말 후회한다. 그녀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과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응어리졌던 분노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저의 인권을 인정받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사과는 저의 치유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저는 이제 희망을 안고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고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낸 후 저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저는 마지막 항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완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과거의 고통을 어떻게 미래의 희망으로 승화시키느냐는 과제였습니다. 법정 다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같은 암 투병 환자들에게는 일반 김치가 아닌 몸에 부담이 적고 영양분이 풍부한 맞춤형 김치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희망김치라는 이름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의 식단에 최적화된 저염, 저자극성 김치를 개발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사회복지사님과 변호사님도 저희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특히 변호사님은 사업의 법률 자문을 도맡아 주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항암 환자들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특제 레시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소금의 양부터 양념에 들어가는 젓갈의 종류까지 모든 것을 환자 맞춤형으로 바꾸었습니다. 희망김치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우 커뮤니티에서 저희 김치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가 퍼져나갔고, 곧 전국적인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김장 200포기의 경험이 이제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매개가 된 것입니다. 저는 공장에서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릴 때마다 과거 시어머니 집에서의 악몽 같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길은 억압이 아닌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의 노동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사업의 경영을 맡아 저를 든든하게 지원했고, 저희 부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희는 희망김치의 수익금 일부를 항암 치료를 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기부하는 선행도 이어갔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고,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역경을 딛고 성공을 이룬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때 저를 절망에 빠뜨렸던 김장이라는 행위가 이제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꽃이며 나의 이야기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희망의 증거다.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을 것이며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해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희망을 찾은 며느리의 용기 맞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